세 번째 이슈 저격수 반기성 K웨더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각지의 날씨가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겨울인지 봄인지 심지어 초여름인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북유럽, 핀란드 굉장히 추운 곳인데 지금 한 10도 정도 나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모스크바 원래 지금 좀 한 영하 6도 정도인데 10도 이상 높은 한 영상 5도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런던이면 뉴욕이면 15, 16, 17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겨울답지 않은 이런 날씨 이유가 뭔가요, 센터장님? 대개 이제 북반구가 지금 좀 이상한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대개 북반구 겨울에 추위가 오려면은 일단 북극 한기가 제트기류가 사행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추워지는데 현재 올겨울 같은 경우는 이 북극 한기가 전혀 내려오질 못해요. 네. 제트기류가 그대로 북극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동아시아 쪽은 이 남쪽으로부터 이 따뜻한 상당히 상공의 그 따뜻한 난기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평년보다도 거의 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0도, 15도 이상이 높거든요. 그런 무더위가 지속되는 것이죠. 북극 한기가 왜 못 내려오는 건가요? 일단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은 올해는 엘니뇨로 보고 엘니뇨요? 있습니다. 네, 예. 엘니뇨 영향으로 일단 북극 한기가 내려오질 못하고 그대로 그 상층의 기류들이 동서류가 강해지면서 남북류가 강해져야 한기가 내려오는데 네. 동서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이 한기가 내려오질 못하고 오히려 남쪽에 따뜻한 기류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엘니뇨가 올해 역대급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측한 바로는 이제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죠. 1997년에서 98년 엘니뇨가 가장 강했고 네네. 이제 두 번째 슈퍼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위가 사라진 데 있어서 이 엘니뇨 말고 다른 영향 이유는 없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것이 엘니뇨죠. 올해 이제 어제 그저께 그 미 해양대기구에서 올해 10월이 지금까지 지구가 관측한 사상 가장 더웠던 달이다. 네. 2015년에 이제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8개 달이 지금까지 관측한 달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사실 2014년 작년이 가장 더웠던 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그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이 원인을 엘니뇨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엘니뇨 현상 말고 근본적인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겨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2월에 지금 기온이 평년과 비교해서 좀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올 겨울 들어서면서 11월 같은 경우는 역대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더웠던 달입니다. 11월이요? 네, 비도 굉장히 많이 왔죠. 이틀 한 번꼴로 네, 비 많이 비가 왔어요. 내렸었고요. 이런 현상이 이제 12월에도 이어졌는데 다만 이제 12월에는 한파가 한 두 번 정도 내려왔어요. 그랬어도 실제로 이제 평년보다 약간 기온이 좀 높은 그런 기상현상을 현재는 보이고 있죠. 저도 평년보다 좀 덜 추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 했었는데 어떤 날은 또 왜 이렇게 춥지 싶을 정도로 춥더라고요. 대개 이제 이 기온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기온 변화가 보면은 좀 변동폭이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뜻할 때는 좀 많이 올라가고 네. 추울 때는 또 많이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따뜻한데 실제로 이제 온난차가 크다 보니까 이 따뜻한 날 좀 지속되다가 갑자기 한파가 내려오면 훨씬 상대적으로 더 체감적으로 춥게. 느린 것이 춥게 느끼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그런 느낌이 거죠. 더 드는 거군요. 네네. 1, 2월에는 좀 어떨까요? 일단 올겨울은 이제 우리나라가 엘니뇨 영향을 좀 받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좀 따뜻한 좀더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올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 최고 기온 높이 예상한 걸 보니까 한 24도까지 예상을 24도요. 했던데 24도면 어느 정도 되는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5월 5월인가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5월에 크리스마스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기온이 올라갔던 것이 1933년입니다. 33년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만에 다시 네. 이런 겨울이 찾아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그렇게 이제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은 이제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상당히 따뜻할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성탄절 지나고 나면은 한파가 좀 들어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한파가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좀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겠느냐. 네. 근데 하여튼 최근에 1998년 12월이 좀 많이 따뜻했던 해입니다. 네. 그때도 이제 엘니뇨 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엘니뇨 해는 12월이 좀 따뜻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게도 그런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겨울에 추위가 조금 덜하다 보면 사실 이제 겨울 상품 판매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추울 때 이렇게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상품들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의류죠. 의류. 아무래도 뭐 패딩이라든가 모피라든가 뭐 이제 내복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량이 확 증가를 하고요. 다음에 뭐 이런 뭐 온수 매트라든가 이런 난방용품들이 있죠. 난방기라든가 하다못해 핫팩 같은 네. 것들.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데서는 호빵, 뭐 호빵. 어묵 이런 그렇죠. 상품이 급속히 팔리거든요. 네. 근데 올겨울은 뭐 정말 전부 다 울상입니다. 근데 백화점들에서도 지금 뭐 세일도 많이 하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지고 울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스케이트장, 스키장 이런 데도 좀 타격을 많이 받게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당장 눈이 많이 내려야 하는 스키장에 눈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지 않거든요. 네. 거기다 기온이 높다 보니까 있던 논도 자꾸 녹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 이제 얼음이 얼고 있지 않고 또 얼음이 얼어도 바로 녹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빙벽장이라든가 뭐 스케이트장이라든가 혹은 얼음 축제를 하는 곳이라든가 또 이제 강원도 같은데 이제 이런 뭐 빙어 축제, 뭐 산천어 축제 예, 여러 가지 이런 축제들이 데도 있죠. 얼음이 얼어야 하거든요. 네네. 얼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타격을 입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 겨울이 그렇게 안 추우면 좀 좋다. 뭐 이를테면 뭐 별일이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상 기온 결국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고 또 정서상으로도 전 좋다고 봅니다. 정서상으로도요. 네, 일단 뭐 겨울이 따뜻하면은 이런 병충해 같은 것이 죽지를 않거든요. 그냥 병충해. 그대로 예. 동면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좀 많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다음에 이런 전염병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기고요. 저는 가장 좀 심각한 게 최근에 이제 베이징이라든가 중국 그 동부지방에 스모그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까지도 벌써 적색 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바로 이게 겨울이 춥지 않으면 그러니까 겨울에 좀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야 이런 것이 안 생기는데 따뜻하면서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스모그 현상 또 미세먼지가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에도 아주 상당히 나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중국발 스모그가 이 따뜻한 이 겨울 기온 때문에 좀 한국으로 좀 더 많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겨울에 우리나라에 그 중국 스모그가 영향을 줄 때가 따뜻할 때입니다. 추울 때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주거든요.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요. 네, 강한 바람이 부니까 그대로 확산돼 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따뜻하고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을 때는 약한 기류에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양이 굉장히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미세먼지나 스모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밖에만 봐도 너무 뿌옇고 이래가지고 막 답답할 때가 많은데 최근에 한국의 중국의 스모그가 영향을 미친 게 어느 정도인가요? 좀 피해가 심각한가요? 올해 한 번 12월에 한 번 있었고요. 12월에.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래서 내일은 좀 심한 그 베이징 쪽에 있는 스모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걸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스모그가 습격하는군요. 네네. 그렇고요. 내일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상기온이라는 게 그 온난화 문제와도 크게 관련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좀 이렇게 기후변화, 온난화를 좀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좀 사소하게나마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뭐 보름 전에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회의에서 이제 국가적인 정책들은 결정이 됐는데 네. 사실 개인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네. 결국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절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일단 뭐 어떤 난방이라든가 냉난방 이런 온도 좀 적정한 네.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뭐 카쉐어링을 한다든가
혹은 뭐 물절약,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것들이 온실가스를 다 증가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로칼푸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뭐 컵을 갖다가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 작은 거라도 우리 생활에서 실천한다면 실제로 그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시민들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